네, 최고의 현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오늘 1번지 똑똑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전문 패널 4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정치학과 겸임 교수, 김경진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했습니다.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조감독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 괜찮은가,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가, 비용은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주민들 불편은 없을까, 무엇보다도 소통은 잘 됐는가 하는 부분들인데요. 먼저 김경진 의원,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좀 서두르는 것,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우려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또 근무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때문에 이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불가피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5월 10일이 돼서 임기가 시작되면 예. 매일매일 본인이 쏟아지고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어마어마하게 올 텐데 그때는 이전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 그래서 그 이전에 반드시 끝맺어야겠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이게 결단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3월 10일 날 지금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어제 3월 20일이니까 열흘 안에 그냥 과감하게 지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두른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안 하면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옮기겠다고 공약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대통령 경호실 반대 때문에 이 위원회 출범시켜놓고 한 2, 3년 고민하다가 결국은 안 됐었잖아요, 보면. 그 전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대통령 후보자들 사이에 있었는데 결국은 못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뭐 사실 청와대 옮기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었고 추진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옮기는 것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고 박수를 칠만한데 지금 뭔가가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잖아요.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다. 네. 근데 급하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서. 네. 정기남 교수, 지금 안 하면 못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 그 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성과를 내야겠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게 옛날 MB 정권이 이랬거든요. 저는 지금 윤석열 그 당선인의 그 행보를 보면서 그 실패한 이명박 정부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어요. 좀 전에 그 김경진 의원도 얘기했지만, 저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그게 뭐가 불가능합니까? 이를테면 취임 이후에 일정 기간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어쨌든 간에 추진해도 저는 될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마치 뭐 군사작전 하듯이 50일 동안에 짐 빼고 짐 넣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구중궁궐을 나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국민과 불통 절속 추진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초 어찌 보면 가장 이 문제가 인수위 전체를 덮어버리는 블랙홀처럼 돼버려가지고 가장 큰 국정 운영에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판단입니다. 여기 청와대 근무했던 분이 계시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최수영 컨설턴트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선임 행정관으로 계셨잖아요. 지금 들어가면은 나오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것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면은 그 시스템에 이제 안주하게 되고 그다음에 본관 위주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사무실을 별도로 위민관에, 그러니까 지금은 여민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비서동입니다. 거기에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상시 사용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건물 자체가 아주 낡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근무할 때 그 비서동에서 쥐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좀 언론의 기사도 되고 그랬는데 건물 자체가 4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통령이 이제 비서동에 또 하나의 사무실을 넣고 근무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일부 거기서 근무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어쨌든 본관 위주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본관 가면 정말 왕궁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본관에 가면 이중 검색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와대 출입을 할 때 한 번 검색을 거쳐도 또 본관에 갈 때는 다시 한 번 검색대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동 거리가 도보로는 1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수석들은 차를 가지고 이동하고 일반 그 직원들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급하면 이동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물리적 거리가 일종의 심리적 거리로 저희가 와닿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통이 좀 불가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뭔가 이 어전회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한번 1년 이상 젖어들고 나면은 사실은 또 저렇게 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속도 조절보다는 정면 돌파를 택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근무해본 사람들이 얘기를 종합하면은 10중 8구가 저 같은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런 점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차 타고 뭐 가고 자전거 타고 가고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 그랬고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이 뭐 비서동 쪽으로 왔다면서요. 맞다는데 이제 그 자체가 건물이 너무 노후하고 낡고 거기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답니다. 이게 그런 다른 것은 겨우 그래도 본관으로 보고를 하러 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또 다시 그렇죠. 본관으로 회의를 여기서 들어가고. 한다는 거. 회의를 비서동에서 한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은 일단 수석 보좌관 회의 끝나면 다시 본관으로 가야죠. 이동을 예, 합니까? 예, 그래서 혹시 뭐 그렇습니다. 물어볼 일 있으면 또 연락하면 그 정도 돼요. 거리가 24시간 비서동에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비서동은요. 바로 청와대 담 옆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은 지금 낡아서 쥐가 나온다는 그 건물을 새로 고쳐가지고 하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희들도 있을 때 아마 그런 예산 국회랑 협의했던 걸로 아는데 좀 신축 건물로 가자.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뭐 계속 리모델링 조금씩 보완했었어요. 박원석 의원은 어제 발표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뭐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잖아요. 청와대가 단지 대통령의 집무실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 안보나 위기 관리의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공간인데 이걸 옮기는 문제를 이렇게 50일 만에 서둘러서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계획을 세워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기한을 정해놓고 추진한다면 여러 가지 이전에 따르는 부수적인 우려들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면서 성과 있게 또 스토리를 만들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서두를까 이런 점이 좀 의아했고 제가 어제 제일 좀 문제의식이 들었던 대목은 어쨌든 지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만 옮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와대 지하 벙커라고 하는 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옮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십 년간의 어떤 노하우가 축적된 상당히 고도화돼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 있고 이걸 과연 50일 만에 옮긴다는 게 가능할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전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군, 경찰, 국정원, 또 해경, 소방방재청 이런 데하고 다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옮기겠다는 건지 그 세부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좀 의아했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도 어쨌든 옆 건물이라고 하지만 이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합참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데 지금 이 관악산에 있는 수방사 남태령에 있는 글로 가란 얘기인지 아니면은 나중에는 글로 가더라도 잠정 흩어져 있으라는 얘기인지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어제 브리핑만으로 보면은. 예. 근데 이거는 군 수뇌부로 옮기는 문제잖아요. 이것도 국군 통수권자인 현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5월 9일까지는. 아직 본인이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저렇게 지금 현 대통령하고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언하고 발표를 하는 게 과연 절차적으로 저게 옳은가. 저 국민적 의사나 이런 공감대를 얻는 것 이전에 그런 점에서 왜 저렇게 서두를까 하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웠고 지금 예비비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위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대통령하고 협의 사항인데 사실 저거는 지금 청와대에서 듣기엔 약간 통보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왜 이거 정권 인수인계 과정을 저렇게 거칠게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정기남 교수.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 일하고 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짐 빼서 나오면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5월 10일 날 청와대를 개방하려면 청와대에 있는 시설이 5월 10일까지 이전에는 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도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 얘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저는 그 김은혜 대변인의 그 표현 있잖아요. 뭐 봄꽃이 지기 전에는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이런 지금 감상적인 그 문구에 나는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실무적으로 이게 인수인계라고 하는 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청와대가 하루아침에 5월 9일까지 짐을 다 뺀다고 빼지는 거냐고요. 남아서 또 이것을 인수인계할 그 공무원들도 남아있는 것이고요. 1년에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이것은 완전히 윤석열 당선인이 이벤트식으로 5월 10일 날 얼마나 그 급조된 건물이 국방부 청사가 이제 이를테면 얼마나 위용을 갖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소프트웨어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 앉아서 직무를 보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 이상 저는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요. 저는 용산 이전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을 뭐 정확하게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청와대를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 애초의 공약 그리고 그 의지는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또 용산으로 이미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당선인이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까지 국민들이 난 납득할 수 있다고 봐요. 이미 가겠다고 결정한 거니까. 자, 그러나 아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경청하고 또 면밀한 이런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도 될 일이다. 굳이 5월 10일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을 10일 날 용산 청사에서 직무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오히려 수긍하기보다는 의구심만 낳게 될 수밖에 없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표적으로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아니 왜 이렇게 5월 10일을 집착하시냐. 혹시 풍수질이나 무속 논란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더 한다면서요. 아니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기자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그 풍수 얘기는 민주당이 더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예. 민주당은 사실 그 이야기 별로 하지도 않아요. 요즘에. 아마 그 얘기는 그거를 떠올렸어요. 유홍준 교수가 풍수 얘기한 것 그 부분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새 대통령이 잘해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청와대가 문제가 많았으니까 이번에는 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그런 거죠. 그 김경진 의원 대선 기간에 국민의힘에 있는 민주연구원인가요? 아니 저 뭐죠? 여의도 연구원. 날마다 여론조사 하지 않았겠어요? 발표는 못하지만. 그렇게 절박할 때 계속 날마다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경우에 한번 여론조사해서 국방부로 옮기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옮기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땠을까요? 근데 어제 그 당선인 워딩이 있었잖아요. 그게 여론조사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공간이 의사결정의 근본적인 방식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가 있으니 이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고 결국은 대통령과 참모진 간의 의사소통인데 지금 현재의 청와대는 소수의 참모진과 대통령 사이에 의사결정만이 있을 뿐 다양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구조니까 어쨌든 결단은 의지와 결단으로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제 당선인이 분명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소통을 명분으로 내걸었던 만큼 그 절차도 더 소통하고 그러는 모습을. 근데 이제 그게 그 전에 이제 그 소통의 방식으로 추진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경호처 반대 때문에 결국은 막혔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어떤 일은 보면 이게 고르디우스 맵 그냥 칼로 탁 쳐서 자른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그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5월 10일부터 청와대 그러면 5월 9일까지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슨 모욕 뭐 주고 뭐 옆에서 청와대에서 공사하면서 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까지는 현재의 어떤 공간 구조와 그 위치 하에서 당연히 거기서 그대로 직무를 보시는 게 맞고요. 5월 10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를 위해서 필요한 뭐 이렇게 공사라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가 필요한데 문 대통령께서 이제 이거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예비비 의결을 해준다면 이게 집행이 되겠지만 만약에 안 해주신다면 그것도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날 그냥 국방부 청사에 가서 그냥 본인 짐 덩그라니 내려놓고 혼자 일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거기서 의결해서 그때부터 예비비 집행해서 일하는 수밖에 없죠. 그건 뭐 당연히 국민들과의 소통도 소통이지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번에 회동을 하려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또 오늘 뭐 만나서 실무진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대통령의 협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방부로 옮기는 것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아니 오늘, 그래서 5월 10일 날 5월 10일 날부터 청와대 개방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선인께서 말이 조금 빠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니, 그 전에 봄꽃이 지기 전에 대변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표현했는데. 이제 그걸 너무 비판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으로 좀 선회를 제가 해주시고요. 비판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전에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의견을 굳이 드리자면 최대한 취임 이후에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근무해본 그 경험에 따르면 지금 개방하겠다고 하는 데는 녹지원하고 상춘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서동은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 사무실하고 비서동은 경계가 있고 그 뒤편에 이제 그 정말 유명한 상춘제와 그 녹지원이 있거든요. 거기를 공원으로 개방하고 잠깐만요. 비서동은 쓰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최소영 컨설턴트가 예. 팩트가 틀렸어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워딩을 제가 정확하게 예. 소개를 해드리면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얘기한 건 거기서 비서동이 빠졌다고요. 비서동이 위민 1관, 2관, 3관인데 거기는 계속 적인 이제 말하자면 나중에 그 후속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의 근무 공간을 놔두고 본관하고 그러니까 대통령만 빠지고 나머지 정원은 개방하겠다. 그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아, 비서동이 빠지니까 업무에는 네, 지장이 없을 거라고. 없다. 예. 예.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수 매체인 조선일보가 사설을 제목을 청와대 이전 공감해도 국민 의견 안 들은 건 유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 대목을 설명하자면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들을 정부 출범까지 2달도 안 남은 기간에 군사작전 하듯이 이전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런 엄청난 결정을 대선에서 당선된 지 며칠도 안 되는 사이에 내려도 되는지에 대해 국민은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된다. 국민 소통을 명분으로 내걸었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칙이다.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렇게 썼는데 아까 뭐 김경진 의원께서 비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은 모든 국민들이 다 박수치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저는 어제 그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선인이 그러니까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 역사 창조의 시작이 돼야 될 것 같다. 시작이 되고 싶다. 근데 저는 뭐 그런 의욕은 좋은데 그러니까 매사가 그렇듯이 의욕만 앞서고 선명하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욕이나 의지만큼 그 과정도 합당해야 되고 또 이게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요소거든요.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뭐 수석실을 과감하게 반으로 줄이고 조금은 더 다양한 어떤 국회나 내각을 중심으로 의견을 들으면서 정치를 하겠다. 그런 건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게 사실은 소통의 의지의 측면에서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어제 얘기를 곰곰이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통과 스킨십을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스킨십이 있다 그래서 소통이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통은 사실은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에 반응하고 또 그걸 집행하는 게 소통인데 그게 아니고 스킨십을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의문이 좀 들었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50일 내에
안정감 있게 이 대통령 집무실 공간 이전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혼선이 따라올 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 집무 공간이라는 게 뭐 책상 있고 대통령 방 있고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능이 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제가 뭐 저희 정의당에 있는 김종대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어떤 이 군 관련 안보 관련 전문가들한테 다 여쭤봤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현재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50일 내에 옮기는 건 불가능하고 1년이 지나도 그게 가능할지 말지 정도의 그게 간단치 않은 시스템이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대요? 근데 어제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 당선인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국방부 앞에 벙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NSC 회의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벙커가 뭔지 알아봤더니 합동 전투 모의 실험센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작전 장교들이 들어가가지고 전쟁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시뮬레이션하는 장소입니다. 그것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새로 시스템을 깔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험 가동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비상시기에 차질 없이 작동하는 것까지 확인이 되려면 그 2달 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텐데 그걸 어떻게 옮기려고 2달 내에 가능하다고 얘기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이제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합참에도 벙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이 합참 지휘통제실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합참 의장부터 비롯해서 군 지휘부들이 들어가가지고 전시 상황에 지휘를 한 장소인데 대통령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마치 이제 군의 어떤 자율성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제약되는 상황이 올 거고 그에 따른 대안이 뭐냐? 그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합참이 옮기면 그 예하부대부터 직속부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연쇄적인 이동이 불가피한데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면 두리뭉실 그냥 넘어갔어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하면 간단치 않은데 저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뭐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될 일도 안 되죠.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못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정기남 교수, 민주당이 좀 협조를 해줄 마음의 자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민주당도 윤석열 당선인이 새롭게 추진하는 그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처럼 되었던 청와대에서 탈피해서 정말 새로운 어떤 국민과의 소통의 어떤 그 신기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그 의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면으로 반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 중요한 것은 이 용산으로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추진 방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결국 추진 방식과 최소한 법적 근거, 그다음에 국민적 불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갈 거냐에 대한 좀 분명한 좀 그 예. 해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2부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절차적인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